시작합니다. 양소목 고속으로 가보겠습니다. 소목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을 때 먼저 걸쳐가는 것이 유리한 보석으로 가겠죠. 두 칸 협공을 해왔네요. 요즘은 많이 나오는 협공수는 아닌데요. 붙여가 볼까요? 이 장면에서 이곳을 어깨에 짚은 다음에 나올 때 붙여가는 것이 기본 행마법인데요. 그렇게 가보겠습니다. 그렇죠. 나올 때 붙여갈 수도 있고요. 어깨 짚어 갈 수도 있는데요. 이곳 막아가는 것이 선수기 때문에 붙여서 행마해 보겠습니다. 역시 중앙이 막히는 것이 싫었나요? 초읽기를 시작합니다. 젖혀왔는데요. 한 번 더 젖혀갈 수도 있고요. 하나, 둘, 타이트하게 끊어가 보겠습니다. 이쪽이 튼튼하니까요. 꽉꽉 막아서 두 점을 잡자 해보겠습니다. 위험한데요. 이곳을 막았을 때 여기를 끊고 이렇게 나가겠다는 건데요. 하나, 둘, 셋, 막아가겠습니다. 그렇죠. 이 속점은 별게 없는 것입니다. 백돌 속점이 요석이죠. 역시 속점을 버리고 이 흑돌 속점은 거의 쓸모없는 돌이나 마찬가지인데요. 한 수 더 갈 수 있죠. 이 자리를 맞아가는 것은 단수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요. 하나, 둘, 셋, 젖혀가면 넷, 다섯, 끊는 수는 되지 여섯, 않는군요. 일곱, 여덟, 아홉, 우상기 굳혀가 보겠습니다. 1단락 되었고요. 자상기 변화는 흑돌 속점이 잡혔지만 이쪽 흑돌 속점 잡은 모양이 너무나 두터운 하나, 둘, 형국입니다. 셋, 흑이 넷, 다소 유리하지 다섯, 않나 생각되고요. 여섯, 일곱, 여덟, 협공 가보겠습니다. 초읽기를 우상기 시작합니다. 두터움과 모양을 키우겠다는 의미인데요. 나와서 끊어가는 것은 충분히 하나, 둘 수 있는 형태인데요. 둘, 셋, 가만히 받아두겠습니다. 이 백돌 속점에 공격을 엿볼 때는 날일자가 조금 더 견실한 수법입니다. 우상규 일대를 깨로 들어왔는데요. 이곳 붙여가는 수법도 상용의 수법인데요. 하나 젖혀가고요. 이곳은 근거의 급소입니다. 협공을 왔을 때 가만히 띄워놓기만 해도 석점과 석점, 양군마 형태가 나오고 있는데요. 초반 포석의 흐름은 흑이 다소 유리한 흐름 같은데요. 나갈 수밖에 없죠. 하나, 이곳이 모양의 둘, 급수 같습니다. 셋, 끊자 하고 이을 때 널어두겠습니다. 이렇게 늘게 되면 백돌 럭점이 무거운 형태입니다. 한가 뛰어나갔는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정도 나가서 여기 모자와 이곳 모자를 맛보기로 해보겠습니다. 우상기를 먼저 보완가는군요. 끊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젖혀보겠습니다. 끊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요. 단수 쳤나요? 호구 치겠다는 뜻이군요. 밀어갔나요? 하나 끊어 두겠습니다. 이곳을 패로 버텨가나요? 백감이 있다는 건데요. 패로 버텨가는 강수가 있었나요? 이곳을 끊어서 속점을 잡자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끊어준다면 이 단수 한 방이 나중에 덮고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받는 것이 정수 같습니다. 초반이라서 하나, 이렇다 할 둘, 팩감은 없어 셋, 보이는데요. 넷, 이거 끊자는 팩감이 있군요. 이곳을 끊기면은 이렇게 뚫고 나가는 수가 하나, 있기 때문에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정도 받아두겠습니다. 여기 이어가는 수가 있는지 봐야 되는데요. 이것 있는 수를 보면서 하나, 둘, 하나 젖혀 보겠습니다. 손 뺄 수 있을까요? 해소했는데요. 이곳을 이어갔을 때 이 피해가 상당히 큰 피해였는데요. 이으면 백돌 속점은 잡혔습니다. 그리고 이곳 약점을 연결해야 될 텐데요. 이 두 점은 이 백이 살았기 때문에 하나, 그냥 두 점입니다. 둘, 셋, 이곳을 끊어가는 것이 절대 선수가 되죠. 단수 치고 이수를 방어했군요. 가만히 한 칸 띄었을 때 백돌이 위험합니다. 이렇게 번가 보겠습니다. 백돌 녹점도 거의 위험해 보이고요. 녹점을 일단 제압해 두고 가겠습니다. 이쪽은 들어와도 살아있는 모양이기 때문에요. 일단락 되었고요. 이쯤에서 손을 하나, 돌리겠습니다. 둘, 셋, 마지막 넷, 자기 쪽이 남았죠. 다섯, 33 여섯, 들어가 볼까요? 젖히면은 2단 젖히겠다는 건가요? 빵 때린 모양을 주게 되면 하나, 우하기 쪽 둘, 백돌이 약한데요. 넷, 여기서 끊어가는 수가 있나요? 이 끊어가는 수는 함정 수의 하나인데요. 덥석 잡게 되면 단수 치고 하나, 있는 자세가 좋아지기 둘, 때문에요. 셋, 넷, 가만히 늘어두겠습니다. 두 점을 이렇게 해서 버리는군요. 이 수는 다소 완차 같습니다. 들어와도 이 집을 몇 집 깨는데 불과하죠. 하나, 지금 급한 둘, 곳이 있습니다. 셋, 넷, 자산기 100이 못 다섯, 살았고요. 여섯, 자기 100도 일곱, 불안전합니다. 여덟, 아홉. 두 번 남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우하기 쪽 백돌이 미생이죠. 이렇게 약한 돌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집을 깨러 오는 것은 완착이죠. 하나, 우상기가 둘, 완성이 되어 있고 셋, 자산기도 넷, 흙이 두텁기 다섯, 때문입니다. 여섯, 일곱, 여덟, 우하기를 먼저 공격해 볼까요? 두텁게 하나 널어두겠습니다. 이렇게 약한 돌, 급한 돌이 있는데 큰 곳으로 가는 것은 좋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치워갔을 때 일견 보기만 해도 백돌이 상당히 위험해 보입니다. 두텁게 하나 널어두겠습니다. 이 백돌이 두 집이 나느냐? 이 백이 두 집이 나더라도 자기 쪽이 또 공격을 받는 것이죠. 이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쪽이 두터워지면 자산기가 또 하나, 걸려 있습니다. 둘, 공격 가보겠습니다. 붙이고 나오는 정도인데요. 이렇게 나오면은 자산기가 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약한 돌이 많이 있는데 이 수는 거의 패착선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렇게 뒀을 때 지금 한 집밖에 없는 형태입니다. 우하기 하나, 쪽 100, 둘, 자기 셋, 쪽 100, 넷, 자산기 100,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두 번 남았습니다. 셋 중에 하나는 무사시 못할 것 같은데요. 이 수는 뭔가요? 차충을 두었는데요. 단수를 치면 하나, 이렇게 치고 둘, 두 점을 잡고서 셋, 살아가겠다는 넷, 뜻인가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보험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나올 아홉.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렇게 늘어두기만 해도 자기 쪽은 바로 맞게 되면 끊어지는 약점이 있으니까요. 어떻게 늘어두겠습니다. 후수로 살아야 되니까요. 이 수는 뭔가요? 늘어서 살아야 되는데요. 집으로 손해죠. 이렇게 씌워왔을 때 자기 벽은 살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살려고 하는데요. 연결만 해두더라도 후수한 집이고요. 여기서 후수입니다. 이 장면에서 거의 결정이 날 것 같은데요. 요 형태에서의 급수가 하나, 있죠. 둘, 셋, 젖히는 것입니다. 이쪽에 두터운 세력이 있기 때문에 살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입니다. 여기서 마지막 절기에 들어갔군요. 일단 막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여기를 두텁게 이어두면 이것이 선수고 이렇게 나오는 수가 없습니다. 몇 발짝 나오지를 못합니다. 여기가 선수가 된다 그래도 이 끝자로 빠져나오는 수가 하나, 있나요? 둘, 씌워왔을 셋, 때 넷, 결국은 두터운 다섯, 세력이 기다리고 여섯, 있기 때문에요. 일곱, 여덟, 아홉. 여기서 더 이상 두지를 못했네요. 일단 여기를 둔 다음에 파워 갔을 때 이 끝자로 나와야 되는데요. 이렇게 하나 씌워 간다든가 나를자만 씌워도 빠져나올 수가 없죠. 결국은 자기 100대 마가 잡히면서 이 장면에서 승부가 끝나고 말았네요. 우하기 쪽 백돌, 자기 쪽 백돌, 자상기 백돌, 미생마가 세 군데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큰 곳인 상변을 침입했습니다. 상변은 그렇게 보기보다 큰 곳이 아닙니다. 흙이 이곳을 지킨다 그래도 한 10집 정도 나는 공간이죠. 큰 곳보다는 약한 말이 어디인가를 보면서 급한 곳을 먼저 보완가는 것이 먼저이죠. 결정적인 패착이 되었네요. 실전 5단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장면에서 향소목을 하고 있을 때 먼저 걸쳐가는 것이 포석의 급서이죠. 이렇게 걸쳐왔을 때 실전에 이렇게 효과를 갖는데요. 효과를 가는 것은 집으로 그 자체로 약간 손해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효과 가는 수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잘 두지 않는 수법이죠. 이 형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정석은 실리를 차지하는 삼선 쪽으로 붙여가는 것입니다. 젖히면 뻗어주고요. 이어가는 것까지는 필연이고요. 이 장면에서도 백이 한 칸 낮게 받을 수도 있고 높게 받을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보통 한 칸 낮게 받는 것이 무난하죠. 낮게 받으면 이쪽 돌을 3칸 벌려가는 것은 약간 느슨합니다. 우상기를 굳혀가면서 이 흑돌 석점에 대한 응원을 해주는 것이죠. 여기까지 일단락되고 우하기 쪽을 걸쳐가는 것이 일반적인 포석의 흐름이고요. 이 장면에서 이렇게 높게 받는 경우는 자기 쪽 백돌이 있을 때 주로 쓰는 수법인데요. 높게 받으면 이곳 다가가는 약점은 있고요. 흑돌 석점에 대한 압박감은 더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그냥 무난하게 하나 받아주는 것이 일반적인 포석이고요. 여기까지 일단락되고요. 손을 돌려서 역시 우하기 날일자 걸쳐가는 것이 일반적인 포석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이 장면에서 붙여서 당긴 다음에 호구로 찍힌 장면입니다. 찍혔을 때 이렇게 다가가서 먼저 공격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수법이 되겠죠. 이 정도 지켜간다면 이곳을 붙인 다음에 젖혀온다면 끊어서 쉽게 연결이 되는 것이고요. 이 장면에서 연결수를 방어를 한다면 그때 가만히 한 칸 띄어서 여기 어깨 짚는 수를 보고 있는 거죠. 하나 정도 지켜간다면 이렇게 한 칸 띄어서 복잡한 전투용 바둑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먼저 어깨 짚은 다음에 나올 때 이곳을 붙여가는 것은 어느 한쪽으로 젖혀주기를 바라는데요. 위쪽으로 젖혀간다면 이렇게 젖혀서 쉽게 안에서 안정을 하자는 의미였습니다. 쉽게 안정한 다음에 백은 이렇게 걸쳐가는 정도인데요. 안정이 되었죠. 흑백 호각의 갈림이고요. 이 장면에서 붙여왔을 때 아래쪽을 젖혀간다면 역시 이곳을 끊어가는 맥이 있습니다.
호구자리 가만히 넣는 정도인데요. 늘어왔을 때 이곳을 막은 다음에 이어가겠다는 의도이죠. 백돌 4번 6번이 위험하니까요. 흑돌을 잡는 정도인데요. 여기서 이렇게 막아가는 것입니다. 나온다면 이렇게 나오겠다는 뜻이죠.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곳을 하나 끊어둔 다음에 나오겠다는 의도죠. 두지 않으면 축이 되니까요. 이곳을 보강할 수밖에 없는데 이곳 막아가는 것이 선수입니다. 이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어가는 정도인데요. 막아가는 것도 선수죠. 길을 사는 정도인데요. 그때 이곳을 씌워가는 것이 선수입니다. 나오는 수가 있기 때문에 조임당하면 안 되죠. 하나 정도 나오는 정도인데요. 여기까지 선수 교환해 놓고요. 따는 정도인데요. 여기서 손을 돌려서 이렇게 걸쳐가면 흙이 다소 활발한 포석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젖짐수를 유도했는데요. 이 장면에서 손을 뺀 장면이죠. 흙이 의도했던 포석이 이 포석이었던 것이죠. 이 장면에서 흙이 젖어왔을 때 실전은 이렇게 젖어갔는데요. 약간의 무리성이 있는 수였습니다. 단수 치고 꽉꽉 막아가자 결국은 백돌 3번 5번이 잡히면서 이 장면에서 승부가 흙 쪽으로 기울어졌던 것입니다. 석점 잡힌 것이 상당히 두터웠죠. 이 장면에서는 가만히 늘어두는 것이 정수였습니다. 늘어두면 이곳 끊어진 약점이 있기 때문에 이어가는 정도인데요. 두텁게 꼬부려 나오는 것입니다. 벌리면 쉽게 안정이 되니까요. 우상기를 지켜간다면 한 칸 뛰어나가는 것이죠. 이곳 봉쇄당하면 안 되니까요. 흙이 나올 때 자연스럽게 좌상기를 지켜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는 것이 무난한 보석 진행이었던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픽이 이곳을 붙여왔는데요. 이 붙여가는 수법도 많이 나오는 상용의 수법인데요. 지금 형태에서는 젖힌 다음에 이곳을 가만히 늘자 이렇게 벌려갔는데요. 한 칸을 뛰어가니까요. 어떤가요? 이 백돌 석점이 약합니다. 우하기 쪽 백돌 석점도 약하고요. 백이 양쪽을 수습해야 된다는 부담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지금 장면에서는 눈에 띄지 않는 대세점이 있었는데요. 이곳을 젖혀가는 것입니다. 이 단수 한 방은 맞을 수 없고요. 이 1번과 2번 교환하는 것이 중요한 수순이었고요. 이 수순을 교환해 놓은 다음에 이곳을 붙여가는 것이 이 형태를 삭감하는 좋은 수였습니다. 이렇게 늘어가는 정도인데요. 그때 이렇게 효과를 가는 것입니다. 이 돌이 달아나게 되면 이곳을 젖혀서 쉽게 우변에서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것이고요. 우변을 이렇게 다가온다면 모자를 씌워서 가볍게 삭감하는 정도고요. 우하기를 이렇게 안정시켜가는 것이 백은 좋은 행마였습니다. 이 장면에서 백이 붙여왔을 때 바깥쪽으로 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역시 효권 간 다음에 이렇게 달아나면 이렇게 밀고 나오면 쉽게 안정이 되는 것입니다. 넣는 정도인데요. 하나 교환해 놓고 뒤쪽을 젖혀 이으면 쉽게 안정이 되는 것이고요. 이 장면에서 길을 막아간다면 역시 젖혀서 쉽게 안정을 할 수 있었던 곳입니다. 이 자리가 눈에 띄지 않는 대세의 급소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흙이 2단 젖혀가자 실제는 이곳을 단수 치고 이곳을 단수 친 다음에 이렇게 밀어가고 패를 걸어갔는데요. 이 패는 흙보다는 백이 훨씬 더 부담이 되는 패였죠. 흙이 패를 이기는 순간 우변 쪽 백대마가 전체가 걸려 있으니까요. 이 장면에서는 이곳을 젖혀왔을 때 먼저 이곳을 들여다보는 것이 타이밍이었죠. 이곳을 잇는 정도인데요. 그때 이곳을 아낌없이 몬 다음에 가만히 이어둘 것이었습니다. 흙도 한 점을 제압하는 정도인데요. 그때 이곳을 선수 교환하고 나서 이런 곳을 씌워가는 것이 선수죠. 밀릴 수는 없으니까요. 막는 정도인데요. 선수입니다. 막아가는 정도죠. 이렇게 선수 처리해 놓고 큰 곳으로 선점하는 것이 백은 알기 쉬운 포석 진행이었던 것입니다. 초중반에 패를 내어준 것은 좋지 않았던 것이죠. 흑 입장에서는 꽃놀이 패가 되었으니까요. 이 장면에서 결국은 결정적인 패착이 나오고 말았는데요. 이곳을 이어가자 이곳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곳을 단도 쳤는데요. 여기가 끊기면서 이 바둑의 승부가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두 점은 물론 큰 곳이긴 한데요. 여기 끊기면서 자상기가 위험해졌죠. 중앙도 상당히 넓어졌습니다. 지금 장면에서는 이곳을 반드시 이어 놓아야 될 자리였고요. 이곳을 늘어간다면 이런 곳을 아낌없이 선수 교환한 다음에 큰 곳으로 가면 좌변 모양도 백이 좋기 때문에요. 백도 충분히 둘 수 있는 형태였던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흙이 젖혀왔을 때 정석은 바깥쪽을 2단 젖혀가는 것이 보통인데요. 잡으면 이것을 잡은 다음에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정석인데요. 이 장면에서 이곳을 끊어왔습니다. 이것이 끊어가는 수도 있긴 있는데요. 약간 함정수가 있는 것이죠. 반드시 백이 축이 유리할 때 이 수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덥석 잡게 되면 백한테 당하는 것이죠. 단수 몰고 이렇게 양호구 연결해 놓기만 해도 바깥이 두터워지니까요. 이 형태는 흙이 많이 당한 그림이고요. 이곳을 끊어왔을 때 흙의 최강의 수법은 가만히 늘어두는 수입니다. 이렇게 늘어두었을 때 실제는 이렇게
두 점을 버리고 말았는데요. 끄는 이상 이곳을 단도치서 이렇게 잡으러 가는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곳을 나오는 수는 필연이고요. 막아갔을 때 여기서 축을 잘 봐야 되는데요. 여기 끊어가는 축인데요. 바로 결행하는 것은 백이 축이 유리합니다. 이곳을 몬 다음에 이렇게 몰고 나서 이 축을 말하는 건데요. 지금은 아슬아슬하게 흑이 축이 성립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몰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몰고 이렇게 몰고 이렇게 몰아가더라도 결국은 축이 성립이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축이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끊어가는 수는 성립되는 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장면에서 여기를 끊어가기 전에 여기 어깨에 짚어가는 수가 절대선수가 되죠. 막히면 위험하니까요. 이렇게 나온다면 이제 끊어가는 수가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나올 때 이곳을 끊어가는 것입니다. 나온다면 이렇게 몰고 이렇게 몰아가는 것이 정확한 수순이죠. 따는 정도인데 이렇게 몰아가면 축이 성립되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해서 이제는 축이 되는 것이죠. 한번 몰고 이렇게 몰아가니까요. 그래서 이런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끊어가는 수는 그렇게 좋은 수는 아닌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결국은 결정적인 패착이 나오고 말았는데요. 이곳을 침입한 수입니다. 이 수는 상당한 완착이면서 패착이 됐던 거죠. 지금 형세를 보면 우하기 쪽 백이 상당히 약합니다. 자하기 쪽도 두다 말았죠. 보안가할 장면에서 손을 뺀 장면이고요. 자상기도 찌르면 아직 두 집이 안 나 있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미생마가 세 군데나 있는데 이렇게 큰 곳을 가는 것 패착성이나 다름없죠. 지금 장면에서는 자상기와 자하기가 약하기 때문에 좌변 쪽을 이 정도 하나 보완가는 것이 정수였고요. 흑이 큰 곳을 지켜가더라도 이제 우하기만 수습하면 되니까요. 이런 곳을 선수 교환한 다음에 이런 것도 선수죠. 선수 교환하고 이 정도 지켜가는 것이 백이 불리하지만 이렇게 순리대로 도나가는 것이 정수였던 것입니다. 미생마를 내버려 둔 채 상변 쪽으로 뛰어든 수는 결정적인 패착이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자하기 쪽 대마가 잡히면서 돌을 거두고 말았는데요. 이 장면에서 이곳을 두고 이어가자 돌을 거두고 말았는데요. 이 백대마는 살 수 없겠죠? 이곳은 선수로 듣는데요. 파워가고 입구자로 나오는 한 수인데요. 이곳을 씌워가기만 해도 살아갈 수가 없죠. 나와서 이렇게 나오더라도 막아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끊어가도 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었던 거죠. 이 장면에서 승부가 끝나고 말았죠.